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이 종료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함이 수가르 해협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단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함 10척이 일본의 북해도와 일본의 본섬 사이의 수가르 해협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자유항행 작전에 대한 보복이고 미국 패권에 대한 도발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새 보고서는 중국이 핵탄두 장착을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권은 문제의 물체가 우주선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단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는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초음속 기술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잠재적인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한 군사적 응용을 추구하는 것을 보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기술의 사용과 실전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의 선임연구원 릭 피셔는 초음속 무기 연구와 개발이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진행되어 왔다. 2019년 인민해방군은 최초의 중거리 HGV 극초음속 활공기체 무기 등phong 17 무장 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HGV 타격 시스템과 FOBS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시스템을 결합했다는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GV는 로켓 부스터에 의해서 저궤도에 도달한 이후에 목표물을 향해 건너뛰거나 슬라이드하는 고도로 기동성 있는 운반체입니다. FOBS는 소련에서 처음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미사일이 지표면에 돌아오기 전에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 저궤도에 진입합니다. 이 두 기술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대기를 빠져나왔다가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 재진입하는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는 달리 이 새로운 HGV FOBS 설계는 기존의 조기경보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피셔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현재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또 HGV가 방금 테스트한 중국의 새로운 FOBS 시스템을 장착할 때 미국의 지상 기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된 타격 시스템과 격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타격 탄두를 결합한다면서 중국이 ICBM에 여러 개의 HGV 탄두를 장착할 의도가 있다. 이는 사거리와 미국 방어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자체의 HGV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무기는 시속 1만 5천 마일, 즉 마하 20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9월 달에 자체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몇 년 동안 극초음속 능력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HGV와 FOBS의 결합은 중국이 미국 방어를 회피하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오 리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부정확하며 그 물체는 중국의 우주 임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설계된 우주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권은 의도적으로 국제사회가 자신의 무기 실험을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피셔는 중국이 주관하는 핵 가능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능력을 뛰어넘고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효과성을 효과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피셔는 HGV와 FOBS를 결합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의 선제적 대응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개발되거나 배치되지 않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설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라고 피셔가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워싱턴이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핵 가능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HGV가 궤도에 도달하여 기존 추적 시스템으로는 예측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발사 단계에서 HGV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셔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비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 실패를 중단해야 한다고 피셔는 말했습니다. 피셔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탄두가 미국인을 증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 경쟁을 시작할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억제는 실패했습니다라고 피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로 인해서 잠정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군사 패권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의 종료가 지금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종료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해군 훈련 중 전례 없는 기동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군함의 대규모 그룹이 지난 월요일 사상 처음으로 일본 본섬과 가까운 매우 중요한 해협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통과 직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 10척이 북해도와 혼슈, 본섬 사이의 스가루 해협 북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군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해에서 해상 상호작용 2021 메리타임 이너렉션 2021으로 명명된 4일간의 합동 해상훈련을 마친 후 직후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의 전함들이 대만 해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유항행작전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 지도에서 북해도,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스가루 해협, 여기를 중국과 러시아의 전함 10척이 통과해버렸습니다. 통과해가지고 동쪽으로, 미국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진핑의 분노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얼마 후 발생한 도발입니다. 크렘블린은 이 수역에서 러시아의 함정이 미 해군 구축함을 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 전략은 실패로 끝났고 미국인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즉각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국제정치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